그 다음으로 기능 수준의 어떤 팁들을 4가지를 나눠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 모바일만의 특화된 기능을 무엇을 제공할지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화면 사이즈만 줄여서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사실은 굳이 돈 들여서 모바일 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PC 앞에서 더 넓은 화면에서 보면 됩니다. 모바일로 만들고자 한다면 모바일만의 무언가를 고민해야지 이제 그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이제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영업장이나 호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만 넣으면 이거는 브로셔나 카탈로그밖에 안 된다. 이렇게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을 해서 조선호텔의 그 전산망과 연동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투숙객들이 내가 뭐 1, 2, 3, 4호라는 방에 투숙을 하면은 앱에서도 1, 2, 3, 4호 방이 체크인이 됩니다. 그래서 룸 서비스를 폰으로 시킬 수도 있고요. 밖에 외국인들이 여행을 하다가 룸 서비스를 미리 폰으로 시켜놓고 방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보이스 메시지 같은 걸 앱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모바일만의 개인화된 기능을 넣었을 때 조선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 앱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노보노라고 그 신세계 푸드가 운영하는 해산물 뷔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메뉴 소개에 끝나지 않고 이제 모바일로 스탬프를 모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배지라고 해서 어떤 미션을 부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와서 뭐 와인을 시켰다라고 하면 와인 왕이라는 배지를 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무슨 왕 이런 식으로 배지를 줘서 배지의 개수에 따라서 와인 한 잔 쿠폰을 주기도 하고 뭐 식사권을 주기도 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용자들이 어떤 브로셔링 기능만 제공을 했으면 이제 한번 보고 지웠을 텐데 보노보노 올 때마다 스탬프를 여기다 모으고 쿠폰을 제시해서 현물로 보상을 받고 이제 이러한 행위들을 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셜 미디어적인 기능을 많이 녹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바로 뭐 트위터, 페이스북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셜이라는 거는 나 혼자 쓰면 이건 개인이고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으면 그게 소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이제 피가로라는 컨셉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그 하나대투증권과의 그 사례가 있었는데 피가로 케이크라고 해서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앱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케이크 베이스를 고를 수가 있고요. 10여 가지 중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고르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화면에서 이제 어떤 그런 장식들을 이제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제 초를 꽂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배경음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야 생일 축하해 같은 메시지를 입력을 해놓게 되고요. 완성을 하게 되면 좌측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보면 이제 초를 터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촛불을 터치하면 이제 소리가 나고 밝아지면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케이크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초를 불어서 꺼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후 불게 되면 이걸 스마트폰이 인식을 해서 이제 불이 꺼집니다. 꺼지면서 준비되어 있던 음악과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대투증권의 어떤 그 프로모셔널한 메시지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앱인데 이걸로 끝냈으면은 그냥 이제 개인적인 앱이 됐겠지만 저희 이제 보내기 기능을 넣어서 이 케이크를 보내면은 불을 붙이는 화면부터 이어서 이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소셜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10만 건 정도의 케이크가 만들어져서 주고받아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대투증권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대투증권의 그 증권 거래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수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소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페이스북, 트위터를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 이투스라고 이제 메가스터디와 함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교육 업체 같은 경우에 워드마스터라는 그 스테디셀러 영어 교재를 모바일답게 이제 풀어주는 일을 저희가 했었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이 웹사이트로 전송이 돼서 웹에서 공부를 하거나 모바일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 이제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뭐 챕터 뭐 몇 번째 챕터를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했다고 나오고 이런 연동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소셜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랭킹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니까요. 세 번째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스템을 고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CMS라는 걸 함께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앱은 한 번 올려놓지만 앱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에 나는 사례 중에 이제 미래에셋의 그 사례가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우리나라에선 되게 잘 알려져 있는 회사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은 해외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인지도를 좀 효과적이게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매체를 택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굉장히 양질의 차트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그 정보를 영어로 하루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기 위해서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CMS라고 해서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 관리자 페이지를 인도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전 세계의 미래에셋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으면은 이게 발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은 한 번만 올렸지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컨텐츠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배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웹을 요소로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앱이냐 웹이냐의 상충이 되는 말인 것도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자 하신다면 네이티브한 앱으로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걸 만들어도 앱으로 만들거나 웹으로 만들거나 해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없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웹이라는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경제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다라거나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적재적소에 모바일 웹을 탑재하는 것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LG 아트센터 앱을 올려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 정보를 열람하거나 좌석을 열람하거나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모바일 웹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사실 이게 앱인지 웹인지는 이제 모르는 그런 페이지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지난 1년간 여러 경험을 하면서 얻은 그 3가지의 상위 전략과 4가지의 실무적인 팁들을 드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좋은 그런 기획안으로 잘 다듬으시면 좋겠고, 또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실제 제품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